옆집에는 노부부가 사신다. 아침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요양원 봉고차에 탈 때까지 배웅해 주신다. 아내는 그 장면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한다.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저렇게나 소중하고 지켜주고 싶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내가 지켜줄 수 없는 죽음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평생을 함께 해온 이 소중한 사람이 당장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삶.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외로움으로 허덕이고 그 외로움을 끝내줄 유일한 방법인 죽음을 오히려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삶. 노부부라는 것은 그렇게나 비참한 단어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오늘도 할머니의 손을 더 꼭 쥐고 가는지도 모른다. 맞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두 번째 원인인 죽음에 대해서 공부했었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죽음이 만드는 이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봤었어. 참 마음이 어려운 주제지. 그리고 실제로 대면 수업할 때 이제 우는 학생도 있었고 좀 마음이 많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나도 그렇게 길게 다루고 싶지는 않은 파트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는 거는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삶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 그게 나에게든 사랑하는 사람에게든 온다라는 것은 정말로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난주 노트 중에서 되게 인상적인 말이 있었어가지고 소개를 좀 해주려고 해. 어떤 친구의 사연이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갑자기 적금 통장을 꺼내더래.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엄마 아빠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엄마가 네 이름으로 적금 들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왜?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좀 늦둥이인가 봐. 그래서 큰언니하고는 11살 차이, 그 다음 언니하고는 7살 차이니까 굉장히 늦둥이지.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너하고 엄마 되게 늦게 만났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적금을 들어놨어. 근데 그 말을 듣고 노트를 낸 친구가 처음으로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라고 그래.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날이 한 30년 남짓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그걸 느낀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했을 그 죽음으로 인한 이별, 그리고 그 친구가 처음 생각하게 되었을 죽음으로 인한 이별. 참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굉장히 슬퍼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아. 지난주에는 이별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번 주에는 죽음 그 자체가 갖는 공포에 대해서 볼 거야.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공포스럽지. 떠올리기만 해도 무섭고 두렵고 혹시 죽을 뻔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때 굉장한 공포를 느꼈을 거야. 그리고 아마 그 상황에서 나온 다음에도 좀 계속 트라우마가 아마 유지가 되었겠지. 그만큼 죽음은 우리를 굉장히 무섭게 하는 존재인 것 같아. 그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 죽음은 왜 무서울까? 죽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무섭게 받아들이는 걸까? 나는 그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로 허무인 것 같아. 죽음이 다가오면 모든 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게임을 좀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아마 너희는 잘 모를 거야. 디아블로2라는 게임이 있었어. 이 게임을 몰라도 괜찮아.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제 뭐 사냥도 하고 레벨도 올리고 아이템도 맞추는 그런 게임이야. 근데 뭐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출발하고 뭐 일반적인 게임처럼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디아블로에서 그 하드코어 모드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캐릭터를 만들 때 저는 하드코어 캐릭터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 이 캐릭터의 특징은 뭐냐? 죽으면 끝나. 죽으면은 그게 그냥 지워져 버려, 캐릭터가. 그래서 뭔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하드코어 캐릭터가 진짜다 약간 그렇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어. 그래서 나도 만들었지, 하드코어 캐릭터를. 그러니까 엄청 조심조심하면서 키웠지. 막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가고 도망가 막 이렇게 하면서 키웠지. 그래서 꽤
잘 키웠어. 그래서 아이템도 잘 맞추고 레벨도 잘 올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내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전쟁터에 갈 수 있게 됐어. 거기까지 키우는데 한 3달 반 걸렸던 것 같아. PC방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래서 그 산악터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진 거야. 왜냐면 그때 PC방이었어가지고 그 선부 시간이 다 됐던 거지. 그래서 갑자기 폭 꺼진 거야. 어떡해! 그래가지고 막 그 아저씨한테 얼른 돈 충전한 다음에 다시 켰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해서 딱 켰더니 이제 이런 화면이 떠 있는 거야. 이제 저게 하드코어 캐릭터가 죽으면 뜨는 메시지야.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캐릭터가 끝나버린 거야. 내가 3달 반 동안 쏟아 부었던 거, 레벨, 모든 게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야. 그 진짜 그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더라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뭐랄까 되게 황망하기도 하고 갑자기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나는 죽음이 가지는 허무함을 정말로 잘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 한 개인이 어떤 꿈을 갖고 있었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키웠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죽음이 한순간에 닥쳐오면 그 모든 게 한 번에 날아가. 이게 바로 죽음인 것 같아. 그 전쟁을 떠올리면 이런 허물을 더 잘 떠올릴 수 있겠지. 어떤 병사가 막 뛰어가다가 총에 핑 맞아 죽어. 그렇게 인생이 끝나. 이건 게임 캐릭터가 아니잖아. 그 병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뭐 부모님이 누구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고 상관없듯이 그냥 한순간에 사람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사실 이런 허물을 느낀 사건이 내 주변에도 있었는데 내가 아는 어떤 분이 평생의 꿈이 선교사였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선교를 하리라. 근데 지금은 어떤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나이가 40 후반까지 일을 마치시고 퇴직금을 모아서 드디어 선교를 출발하신 거야. 드디어 선교사로서 외국에 나가신 거야. 근데 돌아가셨어. 어떻게 돌아갔을까? 선교지간 첫날 호텔 욕실에서 비늘을 밟고 미끄러지셨어. 그리고 그대로 머리를 변기에 부딪혀서 즉사하셨어. 끝. 그분이 갖고 있던 위대한 꿈이나 소망, 그런 게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어떤 걸 벌었든 어떤 꿈을 꾸었든 죽음이 나한테 다가온다면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음이 왜 두려울까? 고통 때문에. 죽음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거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의 방법은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 질병사, 사고사, 혹은 노화. 자, 한번 각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살펴보자. 질병 같은 경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뭐 주변에 질병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내 주변에도 있는데 정말로 무기력하게 침상에 누워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 병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 나를 간호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계속 지켜보아야 돼. 그러면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이 점점점 피폐해져 가지. 세상엔 정말 많은 질병이 있고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는 정말 여기서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종류의 고통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던 어떤 사례도 있었는데 그분은 몸의 고통이 굉장히 심각했어. 그래서 날마다 모르핀을 투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연명치료라고 하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이 이 병 때문에 죽을 거를 알지만은 그냥 이제 목숨만 살려놓는 거야. 차마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기간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본인이나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저렇게 죽고 싶진 않다 생각했던 것 같아. 저런 일이 나한테도 벌어진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냥 멀쩡히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질병이 와서 내가 저런 고통을 겪어야 된다면 진짜로 끔찍한 일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죽음의 종류는 사고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고사도 정말로 그 황망하게 그지없지. 갑자기 일순간에 나한테 사고가 와서 죽게 되는 건데 그 과정도 엄청나게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도 교통사고 한 번에 그 목 밑으로 전혀 못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 벌써 그렇게 되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정말로 고통스럽지.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아니면 뭐 사고 중에서 고통 없이 한 번에 딱 간 사고는 괜찮지 않겠냐고. 근데 그렇게 죽음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되면은 가족분들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내가 그런 경우를 봤었거든. 근데 어떤 분이 사고사가 정말 한 방에 딱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어. 그 가족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왜냐면은 정말 죽을 줄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되어버린 거니까. 그리고 참 누구한테도 좋은 죽음이라 말하기 어렵더라고.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 그 말을 하기가 이게 참 그렇더라고. 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노화로 죽는 거를 꿈꾸지. 그래서 노화로 죽는 거를 보고서 흔히 자연사라고 하는데, 뭐 다들 꿈꾸는 죽음은 비슷할 거야.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내 주변에 내 자녀들과 아내들과 이렇게 가족들이 지켜본 상태에서 천천히 유언을 하고 눈을 감는 거. 자, 근데 그렇게 자연사 하는 비율이 몇 명일까? 자, 예를 들면은 올해 100명의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이 중에서 자연사로 죽는 친구는 몇 프로일까? 8%라고 그래. 한국인 중에 딱 8%만이 자연사를 경험할 수 있고 나머지 92%는 질병사나 사고사를 겪는다는 얘기겠지. 자, 그렇다면은 이 노화로 인한 자연사는 고통스럽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고통스러울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요양병원을 자주 가게 됐었는데 뭐랄까, 요양병원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죄 때문에 가는 감옥 같은 기분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설도 되게 좋아, 분위기도 좋고 되게 밝고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젊었을 때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팔팔한데 이 몸이 늙은 몸에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하루 중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낙이라고는 이 복도를 걷는 것밖에 없어, 하루 종일. 근데 그나마도 조금은 건강하신 분, 대부분은 어떻게 사시냐? 침대 한 켠에 누워서 365일을 살아. 그래서 누웠다가 보호사가 와가지고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돌돌돌돌돌돌돌돌돌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눕고 이렇게 365일을 사는 거야. 심지어 어떤 분은 그 대소변 처리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똥오줌을 누군가 치워주기도 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 얼마나 갑갑한 일일까? 내가 내 몸 하나 다루지 못해서. 근데 더 힘든 건 뭔 줄 알아? 자, 근데 그러면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남은 이벤트는 죽음밖에 없는 거야. 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우리 삶에 이벤트가 많이 있거든. 시험도 봐야 되고 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나중에 연애도 할 거고 결혼도 할 거고 이것도 할 거고 나중에 이런 꿈도 이룰 거고 우리는 무언가 할 일이란 게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누워서 기다리는 거야. 뭐를? 내가 죽을 날을. 내가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모레 죽나? 그렇다고 그 죽음이 반가울까? 아니야. 어른들도 똑같이 죽으면 무서워. 죽음이 내 옆사람, 앞사람한테 막 떨어지고 있어. 그걸 직접 목격을 해. 실제로 우리 할아버지가 그 요양병원 침대 위에서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시신을 수습을 하는데 너무 미안한 게 뭐냐면은 그 옆에 다른 침대에 할아버지들이 계시잖아. 그 할아버지들이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지금 죽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일까? 내일 내 차례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일어나? 다음 주 일어나? 그 마치 언제 지팽이 떨어질지 모르는 사형수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 이제 그걸 보면서 느꼈지. 정말로 이게 늙어서 죽는다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맞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가져오는 고통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죽음이 왜 무서울까? 바로 그 시기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 그 시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 나한테 죽음이 사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일이야. 내가 죽음 때문에 이 강의를 끝까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사실이니까.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나한테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 중에 아버지가 그 새벽 기도하다 돌아가신 분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었냐면은 되게 건강하고 멀쩡하셨어. 아버지가 나이가 70도 안 되셨지. 지금 뭐 그 정도면 청년이니까. 건강하게 활동하시다가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올게. 갔다가 안 오시는 거야. 연락이 왔어. 돌아가셨대. 근데 이게 가족들은 너무나 황당한 거야. 그냥 아침에 나갔던 아빠가 갑자기 죽어서 돌아왔어.
아빠한테 인사도 못했고 뭔가 마지막으로 추억도 못 쌓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그냥 호련히 날아가 버리신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지. 언제 누구한테 이게 다가올지 몰라. 참 이 죽음의 시기를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무섭고도 갑갑한 일인 것 같아. 특히 이제 이거를 언제 많이 느꼈냐면은 이제 옛날에 노을이 때문에 병원에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노을이가 소아과 병동에 입원해 있었거든. 그럼 소아과 병동에서도 암병동이 있어. 소아암병동이라고 하지. 이제 거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화가 나. 아니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런 애들한테 저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 물론 어른한테 발생해도 끔찍한 일은 맞지만 아니 하다못해 바깥에 좀 뛰어다녀 보고 뭔가 내 삶을 살아본 사람이 그런 병에 걸리는 거랑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된 애가 바로 이 병원에 있는 것하고 너무너무 다르잖아. 아니 애기들이 너무 능숙하게 자기 링거를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죽음의 때를 인간이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이런 애들이 죽게 하진 않겠지. 근데 이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죽음의 때와 시기를.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 갑자기 나한테 다가올까봐.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가올까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음이 무엇 때문에 무서울까? 난 사실 이게 가장 큰 공포라고 보는데, 바로 소멸 때문인 것 같아.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답은 아무도 몰라. 근데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될 걸로 믿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겠지.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근데 정말로 사실 가능한 것만 얘기해보자고. 우리가 객관적인 관찰로 가능한 얘기들만. 자, 그렇게 얘기해본다면은 사실은 아무도 몰라.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오히려 물질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죽어서 사라진다가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죽고 나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은 많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영화처럼 뭐 어디 지옥 가서 재판받고 한다. 아니면 뭐 다른 얘기처럼 뭐 어떻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인간에게 있는 소멸의 공포를 조금이나마 없애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린 두렵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 자, 예를 들면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는 사후세계는 없다. 아무리 관찰해도 이 인간의 육체가 죽어서 어디로 이동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후세계는 없다. 그냥 그게 끝이다. 마치 컴퓨터가 꺼지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도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인간은 그냥 유전자 통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DNA인데 이 DNA라는 친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으려면 몸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 몸에 들렀다가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후손한테 옮겨 타고 나는 사라지는 그런 버스나 통로이지. 우리는 그런 역할이지. 죽으면 사라진다. 그 이상 존재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해. 이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야. 그게 맞아. 그런데 문제는 그거지.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나란 존재의 가치는 뭐지? 싶은 거지. 내가 사라진다? 그건 어떤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잠든다와는 다를 거 아니야. 내가 죽어도 세상은 흘러갈 거고 그러면 그때 난 어디에 가 있는 거지? 아니 이렇게 멀쩡히 생각하고 사물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내가 사라진다고? 죽음으로? 그건 어떤 의미지?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지. 나아가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사라질 존재라고 한다면 혹은 DNA의 통로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나란 인간의 가치는 뭐지? 그렇게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존재라고 한다면은 내가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는 뭐지? 난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거지? 그냥 먼지 같은 존재인 건가? 이런 소멸의 공포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간혹 너희 중에서 우리가 소멸한다라고 말을 할 때 별 감각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소멸이요 그냥 뭐 자는 것 같을 것 같은데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진 않거든. 죽음은 나한테 뭔가 먼 미래의 일 같으니까. 근데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소멸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장 힘들어해.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정말로 난 사라지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가 잠들었을 때 그 다음날 깨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내 인생이 끝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제일 두려울까?
아마 바로 소멸일 거야.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지구에서 나의 위치를 표시하려면,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시지도에서 나의 위치를 표시하려면 바늘 끝으로 아주 살짝 찍어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주의 먼지조차 되지 못하는 사소한 존재이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도, 내가 죽어서 소멸한다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럼 나는 내 몸을 통해 온 우주를 바라보고 내 머릿속엔 우주만큼 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나에겐 내가 곧 우주인데 내가 죽어 사라진다는 것이 최소한 나에겐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그런 내가 죽어서 사라진다고? 내가? 사실 오늘 얘기는 별거 없어.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두렵냐?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렵다는 거야. 죽음은 너무 허무하니까.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그 시기를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죽음으로 소멸하니까. 그런데 이렇게나 무서운 일이 지금 나한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의 시계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날을 미리 알아가지고 아예 그 시간에 그 시계가 딱 맞춰져 있는 거지. 그 시계는 지금도 1초, 1초, 1초 줄어들고 있지. 자, 나눈 질문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네 가지 이유 중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자.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소멸이 아니면 허무가 제일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서 이 네 가지 중 하나를 느껴본 적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러이러하게 죽었는데 그 죽음을 보면서 정말로 죽음이 고통스럽구나, 아니면 정말로 그 죽음의 시기가 알 수 없어서 굉장히 공포스럽구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죽음으로 인한 공포를 깊게 느껴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턴담 7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이론으로는 이제 오늘까지가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모임을 끝으로 이제 인턴담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직접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보통 죽음을 생각을 할 때 죽음으로 발생하는 이별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이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은 더 궁극적인 거는 이제 나와 죽음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 생각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번 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공포를 제가 이제 소개를 했었죠. 죽음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공포 중에 하나인데 어찌 보면 그거를 유발하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잘 바라보지 않았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무섭지 않니? 마지막에 나오는 소멸에 대한 공포, 거기를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부활 소망으로 나중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사라진다, 그래서 그냥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불안한지 거기를 좀 많이 자극해 주면 좋겠고요. 특히나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자극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자기가 지금 당장 안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죽으면 그냥 자는 것 같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이 허물을 잘 부추겨줄 수 있는 사례나 자료 최대한 많이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인도자가 마치 그 천국을 믿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질문이 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천국을 믿지 않으시는 거냐? 우리가 지금 죽으면 소멸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지금 뭐 호킹이나 뭐 이제 도킨스 그런 사람들 얘기했었는데 정말로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거냐? 이제 이런 기존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면 좀 그런 반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 그런 거 있지 않냐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이 진짜 있을까?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진짜 있을까? 이런 의심할 때 있지 않냐고.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안함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확실한 것만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확인 가능한 것만 얘기해보자. 그것들이 사실 확인 가능한 것들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좀 잘 무마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이 흥분하지 않게. 물론 이제 그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을 제시해 줄 거지만, 이제 간혹가다 성격 급하신 분들 중에서 여기서 흥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안다. 그러니까 나도 기독교인이다. 내가 왜 안 믿겠느냐. 그러니까 다만 지금은 종교적인 얘기를 하기보다 실제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만 얘기해 보자라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잘 메꾸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7강이 이렇게 맞춰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까지가 이론의 끝이고, 다음 주부터는 어떤 제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를 나누셔야 될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다음 주에도 그 가이드 영상,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본 영상이 없고 가이드 영상만 있겠죠. 네, 그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